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국회 물포럼 사무총장 하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그리고 주제 발표,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국회 물포럼이 주최하는 통합 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와 한국물안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물포럼 회장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변재일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 물포럼 부회장으로 참석하고 계신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이어서 네, 잘 들립니다, 의원님.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인사하셨는데 음소거를 켜놓으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접속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참석해 주시는 대로 제가 계속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홍정기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K워터 박재현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또 한 분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국회 물포럼의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물포럼의 운영총괄 부회장이신 한무영 서울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물포럼 감사를 맡고 계신 서울대 남궁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이상진 물이용기획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회 물포럼의 기획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독고석 당구대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병성입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경민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수자원학회 김영호 부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자원학회 김영호입니다. 예,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하천학회 박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물안경학회 이호식 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물안경학회장 이호식입니다. 예, 이에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신데요.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국회 물포럼 회장이신 변재일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회 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국회 물포럼의 제12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포럼 소속 의원님들과 환경부 차관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한무영
운영총괄 부회장님을 비롯한 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예산 분석에 참여하고 해주신 독고석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의회장을 님을 비롯한 패널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통화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5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수량과 수질로 나뉘었던 물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통합물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통합물관리는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관련 예산의 분석을 통해서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인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상세한 결과는 발제를 통해서 제시되겠지만 저는 문제점 분석이 매우 의미 있고 향후 정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조직은 통합이 됐지만 사업과 예산은 아직 통합되지 않고 있어서 중복과 비효율이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통합물관리의 기초인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화 없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통합물관리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은 환경부 입장에서도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통합물관리 개정의 신설, 사업 및 정부와 관련 법정 계획의 조속한 통합, 물순환 분야 및 R&D 분야의 예산 배정 등은 환경부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 중인 상황이라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오늘 토론의 내용을 일회성 논의로 흘려버리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 결과와 반영 계획을 우리 포럼의 회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서 환경부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통합물관리 실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회 물포럼 부회장이신 국회의원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마이크가 안 켜져. 네,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아주 정열적으로 국회 물포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옛날하고 비교하면 참 국회의원들이 부지런해졌고 공부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 또 하고 있는데 참 모범적인 이런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또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이끌어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변재일 의원께서 이걸 충실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부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회 물관리 물포럼이 계속해서 나가서 정말 물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이 포럼이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 포럼을 계속해서 이끌어가 보십시오. 싸우면은 틀림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언이 아니었구나 하는 소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관리 이 포럼에서 물 포럼에서 정말 세계적인 업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말씀 중에 또 한 분의 우리 국회 물포럼 부회장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님께서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네. 아, 제가 소리 안 들립니까? 네, 안 들려요. 들어왔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시스템이 예. 지금 서른 의원님 축사를 해주시는 도중에 우리 국회 물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어서 축사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국회 물포럼의 재정관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입니다. 이 물관리가 이제 일원화되면서 이 많은 아젠다들이 있을 텐데 이 수량과 수질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국회 물포럼이 좀 좋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물포럼 국회 물포럼을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자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재 의원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재 의원입니다. 아까 인사드릴 때 이 음소거를 하고 해야 됐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잘 들리시는가요? 네. 정치를 물 흐르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물관리, 물포럼 이거를 잘 하면은 또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옛날에 물값이 석유값하고 같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게 현실이 되겠느냐 이리 고민을 했는데 이미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 물포럼에서 대비한다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기후 변화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련해 주신 우리 변재일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별 지식도 없는 저를 또 이 귀한 역할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양정숙 의원님께 축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숙입니다. 작년에는 물난리를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요. 그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도 그렇고 또 그 기후 위기로 홍수 피해도 컸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물관리가 환경부로 통합이 된 만큼 예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가 과방이다 보니까요. AI에 기반한 홍수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댐 등 ICT에 기반한 그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듣고 정책과 법안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님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 그리고 또 임종성 우리 한노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함께 물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요.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오늘 토론의 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통합 물관리 체계를 완성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조직과 사업 예산 체계도 통합적인 체계로 정비해야 되는 매우 큰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환노위에서 관련
역할을 임종석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환경부와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이런 과제가 통합 물관리의 목적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부 쪽에 공청회 때문에 이제 곧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용들 잘 살펴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 의원님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국민의힘 조명입니다. 예, 반가운 분들이 많이. 박창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우리 그 국회 물포럼이 갈수록 융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국회 들어오기 전에 그 물정보화 그리고 중앙하천관리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재학회 부회장도 하고 수잔학회 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옛날에는 우리 유성영 그 의원님이 그 회장을 맡으셨을 때도 행사를 많이 참석하고 했습니다. 우리 변재일 회장님께서 IT 청이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회장 제도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영위하기에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물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가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국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주시고 발제하신 우리 기상청장 전임 하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물, 재해 모든 분야에 근원이 되는 우리 수자원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국회의원님 축사를 마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대표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홍정기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 차관입니다. 오늘 국회 물포럼에서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재일 의원님께서 국회 물포럼 회장을 맡으셔서 국회 차원에서 물관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저희 정부에게도 커다란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전병성 한국 자연재난 협회장님께서 맡아주시는데요. 작년 10월에 협회 발족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오늘 발표자나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물포럼에서는 통합물관리 예산 관련해서 2018년에 우리 물관리 일원화가 1차로 이루어진 이후에 2019년, 20년에 걸쳐서 통합물관리 예산 관련된 논의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받아서 이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에 힘입어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보다도 3천억 정도 늘어난 5조 2천억으로 편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예산 과정에서도 홍수 대응이라든가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또 수질 수생태계 개선 이런 부분들, 또 통합물 관리 강화를 위한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사업, 또 스마트 하수도 체계 구축이나 다목적 댐의 안전성 강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국회 도움으로 해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이수진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수진 의원님께서도 이 정부조직법을 발의를 해주셔서 작년에 하천 관리도 일원화가 결정이 됐고 그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8천억 원 정도의 하천 관리 예산도 환경부로 추가 이관돼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의미의 물 관리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내년에 시행이 되지만 미리 금년부터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통합물 관리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업무를 잘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금년에 추진하고 아울러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이 홍수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간의 유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토부, 또 행안부, 또 관련된 수자원공사, 또 기상청 모든 유관 기관들이 하나로 뭉쳐서 통합물 관리 추진단을 통해서 이런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신 통합물 관리의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임종성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물관리 기본법을 또 개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관리 기본법에 있는 기본 원칙들, 물의 공공성이라든지 또 물순환, 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그런 물관리 기본법에 있는 원칙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또 이게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들도 저희들이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워터 사장 박재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가 통합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물포럼 제11차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국회 물포럼의 변재일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서른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김혜재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환경부 차관님과 학회 회장님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8년과 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여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기관과 또 법률, 계획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는 내실 있는 물관리 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K워터도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 물 공급을 통해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가 조기에 정착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오늘 국회 물포럼 11차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국회 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 논의된 여러 내용들에 귀 기울여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들이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 행사를 마치고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이상진 물이용 기획과장님께서 2021년 환경부 예산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환경부 통합물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죄송합니다. 순서는 첫 번째 2021년 물관리 예산 개요, 두 번째 물 분야 그린 뉴딜, 그리고 세 번째 물 분야 예산 체계 개편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물관리 예산 개요입니다. 21년 물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5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환경부 전체 예산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예산이 2021년 4조 2,700억 원 정도고 전년 대비 한 7.9%를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금은 2021년 약 1조 원, 약 9,8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 분야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먹는 물 안전관리, 그리고 수질 개선, 그리고 홍수 대응 강화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식수원 보호입니다. 녹조 대응, 수질 오염 감시 체계 구축, 산업폐수 관리 체계 선진화 등 식수원 보호 예산이 21년 54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수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고도 정수 처리, 그리고 광역 상수도 설치, 그리고 정수장 위생 관리 등 유충과 같은 사고 대응에 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망 관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지방 상수도,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스마트 광역 상수도 등 관련해서 21년에 9,3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망 관리는 전년 대비 약 1,500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이 문제는 19년 적수 사태라든지 20년 유충 사고 이런 것 대응을 위해서 지역 광역 상수도의 스마트화 사업, 그리고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 개선 사업은 21년에 1조 6천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과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두 번째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세 번째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 시설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처리 사업입니다. 세 번째 홍수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는 21년에 약 2,7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60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강우 레이더 개선 등 홍수 예보를 좀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전국 유역 물 현황 조사 등 치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두 번째 비상 방류 시설 설치 등 댐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기존에 이제 추진하고 있던 원주 전댐이라든지 봉화댐이라든지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댐 유지 관리 및 R&D 예산이 있습니다. 이 R&D 예산은 인공위성 탑재체를 개발해서 수자원, 수재와 관련 레이더를 이용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대표적인 21년 신규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통합정책국에서는 이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이행을 위한 설계비가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사업과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물환경정책국에서는 주요 2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수 처리 전 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체계를 위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사업과 하천 횡단 구조물 및 조사 평가, 또한 하천 구조물 보호
등을 철거하기 위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 사업이 1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정책국에서는 다목적 댐의 내진 보강 그리고 비상방류 시설 확충 등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또한 좀 전에 보고 드린 위성기술 개발 등 R&D 사업, 또한 물순환 개선의 사업들로 신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 분야 그린 뉴딜입니다. 물 분야 그린 뉴딜 예산 사업은 전체 물 분야 예산의 한 23개 사업에서 1조 2,8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전체 그린 뉴딜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9개 그린 뉴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통합국에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9개 사업 1조 5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물환경국에서는 스마트 침수 대응 사업,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스마트 하수도 체계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이 주요 그린 뉴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국 관련해서는 AI 기반의 홍수 예보 체계, 수열 에너지 활성화 등 9개 사업 921억 원이 그린 뉴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물 인프라 스마트화와 관련해서는 AI,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과점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먹는 물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광역정수장 12개소에 고도 정수 처리를 도입하고 상수도 수질 유지 및 누수 방지를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질 수량 통합 관리와 관련해서는 댐에서는 댐 수량 수질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관련해서는 정화연 생태수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수지와 관련해서는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용 저수지 수질 자동 측정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후 위험 대응 관련해서는 AI 기반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 지역 상수도 확충 그리고 해수 담수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ICT, 인공지능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제어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23년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48개 광역 상수도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61개 지자체의 지방 상수도 스마트 담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처음에 취수원의 수질 예측, 그리고 정수장에서 약품 투입 등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최적화하고 배수지의 제염소 이런 것들 모든 정보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통합 제어 관리하도록 하며, 관로와 관련해서는 수질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누수를 탐지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동 드레인을 하는 등 이 모든 전 과정을 스마트하고자 합니다. 다음 핵심 사업은 스마트 하수도입니다. 스마트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 전 과정에서 ICT와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능화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능형 하수 처리장 15개소 도입, 또한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10개소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사업은 광역상수도 고도 정수처리 도입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중 수질 개선이 필요한 12개 정수장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 오존 처리와 그리고 후 오존 처리, 입상 활성탄 등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는 2024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약 3,400km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댐 수량 수질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댐 상류 주요 지점의 수량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염 지류하천의 유역 진단 및 개선입니다. 수질, 수량, 생태 등 기능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수로 6개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핵심 사업으로는 스마트댐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약 1,000억 원 정도가 25년까지 투입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 기반의 안전점검, 또한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홍수 예보입니다. 수위, 강우량 측정 센서를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홍수 피해 예방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물 분야 예산 체계 개편 및 추진 체계입니다. 물 관리 일원화 이후 물 분야 예산 체계는 세개 분야 4개 부분, 13개 프로그램 등으로 단순 기계적으로 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물관리 재정체계 개편 TF를 구성해서 물 분야 과목 구조 개편을 마련했고,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 과목 구조를 작년 7월에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수, 홍보, 연구관리 관련 사업 등을 통폐합하는 등 프로그램 8개 사업을 4개 사업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아까 또 저 환경부 차관이 설명한 것처럼 수자원 부분에 이어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 이관이 결정되어 기후 위기 대응에 아우르는 물관리 체계가 완성이 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예산부터는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추진 체계는 크게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6개 저희가 정책 방향으로 18개의 과제의 성과를 올해 이제 도출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관리 분야에서는 정보 플랫폼 통합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 정보 시스템, 특히 수질 부분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과 수장 부분의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연계하는 이런 체계를 올해 좀 통합 체계로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물 분야 탄소 중립 이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물 분야 그린 뉴딜 신규 과제를 개발하고, 강 자연성 회복,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통합 물관리 성과를 올해는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홍수라든지 이런 재해, 그리고 또한 유충이라든지 적수 같은 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서 안전한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한 관련 계획들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호석 교수님께서 2021년 통합 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부 소개받아요. 국회 물포럼의 기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기석 구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통합 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주제 발표인데요. 이것은 이번 달 2월 3일 통합물관리 조직에 관련된 올해 1차 포럼에 이어서 두 번째 포럼 발표입니다. 제 발표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 TF팀을 구성을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건민 박사님, KEI의 김익재 박사님, 홍익대 박재량 교수님,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님의 전문가 그룹과 또 국회물 포럼의 하승재 총장님의 자문을 거쳐서 오늘의 연구 결과를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우선 예산 TF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내용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이 부처별 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물 관련 현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드리고요.
저 환경부, 국토부, 그다음에 농림축산부의 순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업 세부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분야는 물관리위원회와 통합 물관리 예산 분야, 그다음에 물정보화 예산 분야, 그다음에 물 분야 그린 뉴딜 사업의 예산 분야, 그다음에 물 분야 연구개발 R&D 사업을 네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에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체 각 주요 부처별 물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들이 검토한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관리기본법 2019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12대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중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 통합 물관리라고 하는 방향과 유역별 관리라고 하는 그런 두 방향 속에서 그 12개의 몇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 배분, 물 수요 관리, 수생태 환경 보존, 그 다음에 올라가선 기후 변화 대응, 최고의 상위 개념으로서는 건전한 국토 물 순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그 환경부에서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이 환경부의 예산은 5조 2천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환경부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크게 이제 두 방향으로 물통합 물환경 수자원 부분 예산으로 약 4조 2천억, 그다음에 수계기금으로 9,8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제가 붉은 박스 표시를 했는데요. 물환경 정책국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물통합 정책국, 그다음 수자원 정책국 순인데 작년에 이제 홍수가 계속 났기 때문에 수자원 정책국의 예산 반영이 상당히 높았지만 사실 예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높지 않은 그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물 관련 예산은 모두에 이제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내년도서부터는 환경부로 이관이 되지만 올해까지는 이제 예산이 그쪽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8,126억, 작년 대비 약 46.9%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로 작년 홍수로 인한 호환 배수 시설, 치수 시설에 대한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천 기본계획 23년까지 수립하기 위해서 치수 연구 개발비 41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 어떻게 보면 통합물 관리 부분에 이제 편입이 내년에 될 것인데 그쪽에서 올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TF에서도 이것들이 지금 하천법에 의해 갖고 법정 계획이 그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법정 계획 환경부에서는 조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우려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통합 물관리 추진단이 이것들 통합하는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하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물관리 예산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부의 전체 예산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정도 되는 것에 물관리 부분은 1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촌 용수관리에 약 947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항목을 보시면은 특별히 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약 2배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질 자동 측정망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수질 자동 측정망은 통합 물 관리 부분에 저희가 이제 세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보화 부분에서 같이 통합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농축산식품부에서는 통합 물 관리 구축을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조 예산에 비해서 26억 정도로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식품부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약 6,364억이라고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국토물의 물 사용량의 60% 정도가 농업용수 파트로서 가장 많은 물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용수에 대한 용수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저수지라든가 사실은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이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한데 통합 물 관리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협력을 구해서
재정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용수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여기에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축산식품부에 남아 있는 예산을 보게 되면 배수 개선 부분이 약 12.3%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뭄 대비 홍수 개발이 약 61.1% 증액이 됐습니다. 약 작년에 역시 그 홍수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 주요 부처의 물 관련 예산 현황을 봤는데요. 거기를 그 본 거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부는 환경부 전체 예산 중에 약 47%, 거의 반이 물관리 예산으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토부의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저 환경부로 넘어오게 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부분, 홍수 피해 복구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이 환경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서부터 지방하천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서 사실 추적 관리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이것이 하천 예산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홍수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환경부에서 좀 강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농축산식품부의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가 통합물관리 되면서 꼭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3개 부처들이 지금 이렇게 물 관련 부분 것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안 했지만 여러 분야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비효율적 중복성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라고 저희가 다른 부처에 대한 예산 현황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부 내에서의 관련된 예산 세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분야는 크게 내부 분야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관리 기본법에 의한 물관리위원회와 지원단에 대한 그 예산, 두 번째는 디지털 뉴딜,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중추가 될 정보 표준화에 대한 정보 통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린 뉴딜, 그다음에 연구 R&D 분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의 예산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가물관리위원장이 같은 공동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책을 이 물관리 기본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환경부의 메뉴에 보시면 그 물통합정책국의 부문에 물환경 부문에 프로그램에 물오염 관리 프로그램에 수질 개선 기반 구축 단위 사업에 9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질 개선의 한 일부 사업, 단위 사업의 예산으로 한 국가를 물 관리를 이끌어가는 위원회가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통합 물 관리의 전체를 이끌고 수많은 정책을 개발을 하고 또 리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구로서 좀 위상에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유형 물 관리 종합 계획의 전체 예산을 보시면 이것이 하천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하천 유역 수정 계획이라든가 특정 하천 유역 치수 계획에 있는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적은 예산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4대강 그 세부에서 유형 물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관리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유형 물관리의 생태계를 조성시켜서 그것들이 자기 거버넌스 이하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통합물관리 체계 조기 안정화 방안 연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제로의 예산이 되죠.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그 유역 중심의 체계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된 법정 계획의 예산을 잠깐 검토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물 관련해 갖고 기본 계획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은 건데요. 여기 보면 가장 상위법이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다음이 유형 물관리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은 10억,
그다음에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은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정이 됩니다. 수많은 법정 계획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각 그 국별로 또 담당 부서별로 예산이 동시에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대권역 물관리 관리 계획, 그다음에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 소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이 각각의 예산이 책정이 돼 갖고 유형 물관리 종합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각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위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부 법정 계획이 정비가 늦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의 예산이 동시에 집행이 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각 상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해서 중복이 집행이 된다면 좀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우리 회장님께서 변 회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이것들을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담당 이 부서에서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올해 예산이 각각 집행이 되지 않고 통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유형물관리 종합계획과 그다음에 그 하천 유역수자원 관리계획, 그다음에 특정 하천 유역 치수계획을 조금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이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 28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역수자원 관리계획은 수자원조사법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천 유역 치수계획은 수자원조사법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자원조사법은 소위 물관리기본법이 나오기 2년 전인 2017년에 발효가 된 거고, 그다음에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은 201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수립 주기도 각각 10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먼저 제정이 된 이거에 의해서 올해도 서로 다른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올해 같이 예산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 밑에 그 이수와 치수 내용을 보게 되면 물관리기본법 28조 2항에 보면요, 유역수자원 개발, 보전, 다변화와 물 공급, 이용, 배분이 사실 물관리기본법 2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천 유역수자원 관리계획도 이수관리에 수립된 사항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치수 부분도 3항에 유역의 가뭄,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경감이라고 나서 홍수 가뭄을 통제하는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도 치수 관리에 대한 내용이 중복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지 않고 각각 40억, 120이 각각 발주가 된다면 계획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법정 계획이 지금 통합이 안 됐다면 이거를 조정을 해서 통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부분입니다. 이 물관리기본법 41조를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작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1년서부터는 이제 통합이 돼서 정보 부분이 우선 뿌리와 같기 때문에 소위 모든 기초 원단위가 이 정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수자원 정보와 물환경 정보, 즉 박스천은 상하수도 정보가 각각 19년서부터 계속 증액이 되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형태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디지털 뉴들과 SNS를 배경으로 한 이러한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결정적으로 통합에 굉장히 큰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 이 물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없이는 통합 물 관리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립되고 예산은 각각 집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이제 법정 계획이 정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어차피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뭐 통합물관리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각각 집행이 되고 있는 걸 중단하고 그것들 통합 집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린 뉴딜 예산 분야입니다.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은 아까 환경부에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25년까지 각각 73조의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 6.3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자에 의하면 1조 2,842억이 올해 집행될 예산이고요. 그 내용들은 보면 이제 물통합국, 물환경국, 수장국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2021년서부터 향후 202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국토를 그린화시키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거의 상위 개념, 소위 해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 기존에 있는 물통합국과 물환경국, 수장국의 상위 개념으로 이것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 국에서 이 각 담당 국에서 해오던 지속 사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한 것들만 쉬운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물순환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물관리 기본법에서 얘기한 그 최상위 개념인 전체 국토물순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뛰어넘는 도시 말해서 도시물순환의 또 유역 기반으로 한 이러한 개념 속에서 각각 집행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상위 개념의 예산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연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1,026억 원의 규모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물관리가 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R&D 분야는 2년 연구하는 것이 되게 5년 단위의 연속 사업으로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표시한 것은 2021년 올해까지의 예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 개발 사업과 기후 위기 대응 홍수 방어 능력 혁신 기술 개발 사업, 자원 에너지 회수형 핫패스 처리 공정 기술 개발 사업 이러한 뭐 세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5년 동안 각각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내년서부터 아마 이것들이 선정이 되면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연구 사업입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 연구의 컨텐츠를 보면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연구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미래일 텐데 그 내용들을 조금 검토해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린 뉴딜 또 통합물 관리 특히 넷제로 뭐 이러한 것들의 관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 내용들이 크게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많다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분명히 이 부분에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돼서 각 학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저희 이 물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수자원, 상하수도, 물환경, 생태, 지하수 모든 학회들이 사실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조성이 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통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좀 굉장히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미래를 이제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연구 사업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는 국토물순환이라고 하는 큰 대전제 하에 거기에 이제 거버넌스와 또 지역, 유역 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온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작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러한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태에서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전체적인 저희의 그 그린이라든가 넷제로라든가 또 수생태, 지하수 전체적인 학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 어우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탈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서 같은 플랫폼 안에서 학회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서로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러한 그 통합물 관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R&D가 구상이 돼야 된다라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TF에서 크게 세 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수, 치수, 생태, 물순환, 물문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역 중심 기반으로 한 통합된 R&D가 기획돼야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미래의 방향인 넷제로,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초속 마련을 위한 통합물 관리. 그 다음에는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사실 통합물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특히 요즘은 사회 문제의 경우 R&D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R&D가 같이 들어가서 지역 문제, 물 문제 해결 R&D가 결합된 이러한 것들의 새로운 플랫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자원학회뿐만 아니라 상하수사학회 많은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물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다 같이 한 플랫폼에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토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물관리 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물관리 국가 물관리의 격에 맞는 그러한 소위 정책개발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정 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중복 집행과 그 혼선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그린 뉴딜의 물순환이 반영돼서 국토 물순환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유역 중심의 R&D, 사회 문제형, 지역 물 문제형 R&D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방향으로서는 뭐 지금 있는 것들을 전부 개선할 수 있는, 특히 통합물관리 개정을 신설하는 것들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결국 지난 2월 3일 날 말씀드린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3국의 총괄을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3국의 총괄실이 조속 설치되지 않으면 지금 올해 집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다른 이런 혼선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정부의 통합, 그 다음에 기후변화, 넷제로, 그린 뉴딜을 반영한 물순환, 사업예산, R&D 반영, 그 다음에 모든 학회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이 통합물관리를 연구할 수 있는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플랫폼 R&D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면서 저희 국회 물포럼의 TF에서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토론은 한국자연재난협회 전병성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오랜 수건 사업인 물관리 일원화가 마무리돼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됐고 내년부터는 하천의 치수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이것은 앞으로 물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환경부 이상진 과장님 금년도 통합 물 관리 예산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 중 물 관련 예산이 5조 2천억, 기금 약 1조를 합치면은 6조 2천억이 됩니다. 그야말로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분야별로는 먹는 물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그 다음에 수질 개선에 1조 6천억, 그 다음에 홍수 대응 강화에 약 2,700억을 투자한다. 이런 요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물포럼의 기획운영위원장이신 우리 독고석 교수님 발표가 있었는데요. 통합물관리 예산이 환경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하천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돼서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 또 농업용수 관련된 농림부 예산 규모가 크지만 관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은 통합됐지만 사업과 예산은 좀 통합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 그래서 어떤 물 관련 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분화된 기존 법정 계획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린 뉴딜 사업이랄지 이역 중심의 R&D, 통합 관리를 위한 R&D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늘 패널들의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좌측부터 박창근 대한하천협회장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김용호 우리 서울대 교수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우식 한국물환경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전부 다 아주 쟁쟁한 석학들이십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좀 의견을 듣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호 교수님, 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를 F5. 이거 전체 화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화면 공유를 조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로는 지식이 미천해서 저희 수자원학회에 있는 몇 분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이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수자원학회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물관리의 성과라고 하면은 그 체계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물공급 체계의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또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물관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재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물관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현실이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또 이상 기후도 있었지만 홍수 피해가 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통합 물관리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창출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환경부가 관심을 갖고 있던 방향으로 방향에서 혁신적으로 탈피는 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자원학회에서 학회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R&D입니다. 우리 저 독거석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듯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R&D인데 R&D가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거의 멈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통합국, 물환경국, 수자원국 예산이 1조 7천억 원, 2조 2천억 원, 그리고 4천억 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수자원국이 이관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과 예산 모두에 있어서 양적인 또 질적인 축소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그리고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에 있었던 가뭄이나 또는 K워터 관련 예산 등이 지금 환경부 수자원국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국으로 이관이 됐겠죠. 그러나
굳이 이렇게 이관된 다음에 수자원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천 관리 예산이 이관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간다 하더라도 4천억에다가 8천억을 더하면 1조 2천억밖에 안 되고요. 그래도 세계국 중에 가장 하위를 차지하고 그 중에 2천억 원은 제가 알기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한시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예산이지 그 기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그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 예산으로서 46억 원이라는 것은 충분할 것 같고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구 자체가 그렇게 비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상향식 물관리 패러다임 지향을 위해서는 지금 유형 물관리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물관리가 오히려 좀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만든 유역 수자원 계획이 상향식으로 국가로 올라가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들을 합쳐서 중복이 있는지 공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과 이건 전략계획인데 전략계획인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인 하천 유역 수자원 계획의 예산 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이게 굳이 이렇게 통폐합의 대상이 돼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건데요. 특정 하천 유역 취수 계획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다부처의 사업이고 이거를 최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는 시행 계획이고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은 하천 유역 세부 단위에서 이수, 치수, 물환경, 수질 등 정비 관리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업 실행 계획이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계획의 성격이고 물순환적 관점에서 4대 권역의 수질, 수생태, 물이용, 물안전, 거버넌스 등 비전 정책, 목표 수립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수자원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R&D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 물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산업 분야는 아시다시피 공공성이 높아서 R&D 없이는 국가 지원의 R&D 없이는 굉장히 힘듭니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독거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뭐 이런 미래지향적 기술, 지속 가능 친환경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멈춰져 있고요. 물산업을 보면은 43조 원이고 수자원 물환경 예산이 연 10조 규모라고 하면은 지금 물관리 연구 사업 예산은 뭐 100억 원 수준이니까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R&D는 전부 다 예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예타 사업이 0이고요. 그러나 2018년 이전, 그러니까 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불리우는 이 정책 변화 이전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소속이죠. 수자원 분야 비예타 사업이 연 400억 규모였습니다. 이게 이전된 다음에 제로가 됐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교수했지만 지난 2년 같이 그 R&D가 열악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지향적 선진국 기술 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상하게도 2018년 이후 그 기존 전통적인 수자원 분야인 네타 사업만 실패가 돼가지고 다시 재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타와 예타 이 두 가지가 다 멈췄기 때문에 지금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수자원 분야만을 통합 물관리 R&D로 기획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왜곡된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 물관리라는 것은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 치수, 수질 분야를 가로지르는 총괄적인 주제인 거지 이게 기존의 이관된 수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물관리가 된다면은 그렇게 포장이 된다면은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물관리 통합이 될 것이냐 왼쪽이 이제 2018년 이전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지금 2018년 이후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S라는 것이 저는 통합 물관리의 전체 스코프라고 보고 있고요. 범위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공백이 많죠. 그게 W입니다. 그 합집합을 제외한 ABC 합집합을 제외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A, B, C의 기존에 갖고 있는 역량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융합 연구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신의 철학이 없이 융합이 가능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A, B, C가 기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통합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통합은 오히려 지금 중복된 교집합 이 부분을 피하고 그 다음에 A, B, C 합집합의 이외의 여집합인 그런 W 부분을 공백을 최소화하는 분야로 가서 진정한 통합 물관리의 성과가 창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호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안 좋아졌다. 물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치우쳤고 수자원 분야가 양적 질적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R&D도 너무 줄어서 앞으로 이쪽 수자원이나 이수 치수 분야의 정책 개발이나 여러 가지 학문적 발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또 상당히 동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5년, 2년 동안 수자원국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약 1,000억짜리 사업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는 너무 이 분야의 R&D가 허술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박창근 대한하천 학회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관리 법령통합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하천법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소하천정비법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 사업은 결국 환경부와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이 올해부터 아마 지자체 이양됐죠. 소하천 사업은 작년에 이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법을 하천법으로 다시 합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이양되었던 하천 정비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소하천 정비법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보다 힘이 센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좀 현명하게 두 법의 통합을 추진을 해야만이 그 하천 정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문제인데요. 물 사용량의 약 60%를 농업용수가 점하고 있는데 그 수요량 추정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 수요량 추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농민 한 명이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관행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비경제적일지라도,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단 한 명의 농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농업용수 사용량 사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수자원, 각종 수자원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는데 60%나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의혹이,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은 그 계획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그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다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한 약 2만 개에 달하는 저수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농수로도 아주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물값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농업용수 물값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4대강 제자연화 예산이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긴 있는데, 최근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호 처리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그 금강과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과 관련된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3번째 공고를 냈습니다. 2번째 공고까지는 유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부가 과연 4대강 제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3차 때도 지금 아마 유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좀 추가 편성해서 4대강 제자연화가 계획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회 물포럼이 말 그대로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예산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환경부, 국토부와 농림부는 봤는데 행안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물포럼에서 예산이 있을지 없다면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2021년 동안 그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물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해서 올 연말 예산 국회 때 잘못된 것은 잡고, 그리고 보완할 거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해야만이, 특히 국회 물포럼이니까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회장, 부회장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물관리 정보화 시스템인데, 현실적으로 환경부, 국토부의 조직은 넘어왔습니다만은 환경부하고 행안부, 농림부 이 세 조직을 합친다,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소하천정비법 넘어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물관리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들 간에 결국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물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환경부에서 낙동강 하류 지역의 통합물관리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니까 부처 간의 이기주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비협조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적인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장근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천관리, 특히 소하천과
다른 지방하천, 국가하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 4대강 재자연화 예산 확보 필요성, 그리고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하천 문제와 농업용수 그리고 통합 물관리 시스템은 아까 독호석 교수님께서도 아마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소하천 문제가 하천법에 편입이 돼서 하나의 하천으로 다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하천이 빠진 하천법은 손발이 잘려나간 그런 법체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하나의 큰 하천 시스템으로 묶이는 그런 법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우리 이우석 한국 물안경 학회장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물안경 학회장 이우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하셨던 내용들 중에 일부 그 사례 또는 그 보완점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축사에서 여러 그 부회장님들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물에 대한 중요성과 통합 물 관리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올해 그 유엔은 그 3월 20일 물의 날 주제로 물의 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물의 가치로서의 어떤 맑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다. 뭐 이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 좋은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집중해 왔고요.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죠. 그래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7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이런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거가 그 상하수도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한 20년 이상 그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만큼 그 물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 80년대에 처음에 그 물 관리가 시작되면서 이원화됐던 체계가 그 18년 6월에 통합법 제정 이후 이제 올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하고 업무 이관도 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오늘과 같은 포럼이 지금 개최되었는데 본 포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농업용수 부분,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수기 때 하천 유주홍수 부분, 그리고 그 지류지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핫 이슈인 그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례와 그 저의 개인적인 그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농업용수 부분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셨던 자료 중에 그 7번, 8번 슬라이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농업용수의 경우 주요 공급원이 저수지죠. 저수지인데 현재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조 7천억입니다. 대부분 그 예산의 구조를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보호수 보강입니다. 따라서 물관리 쪽의 관련성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 저수지가요 대부분 다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저수지다 보니까 뭐 안전 보강을 위한 예산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 가운데 약 17,000개 가운데 80% 이상이 5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반면에 아까 그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농업용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 물관리 시대의 어떤 그 농업용수의 어떤 예산으로 좀 미흡하지 않느냐. 특히 전체 1조 7천억 가운데 약 5.4%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그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중부 지역에 있는 한 하천인데요. 거기에 지금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수문을 게이트를 닫아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우회해서 농업용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업, 이런 그 농업용소 공급하는 저수지들이요, 대부분 축조가 된 이후에 그 오랫동안 퇴적물이 축적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용량이 감소되다 보고 그로 인해서 저수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됐죠. 뿐만 아니라 퇴적물로 인해서 각종 오염물질 용출되면서 농업용소 수질도 저하되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그 관련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퇴적물의 어떤 그 준설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저수용량과 수질의 어떤 두 가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관련된 예산이 올해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 그 청주 오창 일원에 농업용소를 공급하는 진천에 그 위치한 미호천의 여천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보의 길이가 한 200m 되는데 거의 3분의 2는 퇴적물로 상단까지 넘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물이 저수되어 있는 공간은 전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그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보의 어떤 그 저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그 퇴적물로 인해서 상당히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실제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 그 환경부에 보면 그 물의 재이용에 관련된 법을 보면요, 우리가 하수처장의 방류수를 농업용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기준 중에 우리가 지금 대장균도 있고 또 중금속이 그 16개 항목이 있는데, 과연 그런 기준이 적합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그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갈수기입니다. 갈수기 때 하천 위중수 부분인데, 아까 발제에서 보셨듯이 우리 국가유역 물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그 95억 8천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관리 일원화 취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역적 통합 물관리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이 예산 자체 사이즈가 회의적이지 않느냐. 특히 4대강 같은 경우는요, 하류 지역의 갈수기 때 하천 유중수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강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고요. 대표적으로 갈수기 부족한 하천이 낙동강인데, 낙동강의 경우는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에서 20%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형이 경사로 인해서 하류 지역의 하천 유중수가 상습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현재 그 상류 하류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수질과 수량이 통합돼서 운용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슬기롭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 미국의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뉴욕 허드슨강에 있는 수질 수량 통합 모니터링 그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그 허드슨강 하구서부터 상류까지, 심지어 그 하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스테이션인데, 여기서 15분마다 샘플링합니다. 이게 수질만 하는 게 아니라 수량 다 합니다. 동시에 해서 홍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오염물에 대한 추적, 그리고 심지어 하천 퇴적물의 독소까지도 저희가 평가를 하죠, 이 뉴욕에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기술인 빅데이터하고 AI를 이용해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저희 학교에서 발간하는 그 요 물산업지에서 제가 지금 발췌해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류지천입니다. 뭐 이 부분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다른 것보다요, 작년 우리가 이맘때죠, 우리가 요 국회 물포럼에서 7차 포럼에서 그때 제안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수질 개선이 시급한 낙동강, 영산강에 4개 지류 시범 사업 하겠다. 그럼 과연 그 1년 정도 지난 지금 그런 시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올해서부터 지금 2024년까지 약 300억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계속 그
이 결과를 피드백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중에서는 탄소 중립 가운데 공공 인프라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시설에 지금 도입되어 있는 에너지 할인율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검증 제도로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를 위해서 저는 미국에서 쓰고 있는 EPA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이나 또는 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EUAT라는 그런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공공 인프라 시설에서 에너지 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이나 업체에서 유사한 개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쓴다면 에너지 탄소 중립에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견해고요. 특히 아까 우리 발표하셨듯이 환경부에서 이제 올해 지난해 예타 탈락하고 다시 지금 도전하는 사업 중에 그 중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이제 자원에너지 수용 하폐설이 공정기술 개발 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상당히 탄소 중립에 효과적 사업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 사업들이 반드시 올해 선정이 돼서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금 저희가 통합물관리법 제정하고 나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근 40년 동안 이원화된 체제에서 오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어떤 것을 해내기는 상당히 무리하다, 상당히 부족하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어떤 급조된 정책이나 성과를 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지될 국가 통합 물관리 로드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역시 농업용수 통합관리 필요성, 그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통합관리, 유역내 지류지천관리, 그리고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에너지 저감 정책에서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이렇게 국가 통합 물관리 로드맵 수립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토론에 나서시는 분마다 아마 농업용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차제 농업용수에 대한 종합대책, 통합 물관리의 한 파트로 농업용수가 편입되는 그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패널 중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경민 입법조사관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 조사관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고 국회 물포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합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물포럼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통합 물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고, 새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 뉴딜 예산은 사실은 여기에서도 그렇고 환경부도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통합 물관리 예산하고 그린 뉴딜 예산은 사실은 아젠다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래의 환경부가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을 썼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검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 물관리 예산은 앞에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린 뉴딜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0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넷제로를 선언을 하시고 우리 사회가 전환해야 된다, 녹색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그린 뉴딜을 실행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아닌 전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게 되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린 뉴딜은 뭐 상수, 하수, 먹는 물 요 세 가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스마트라는 단어만 붙여서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고 한 거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을 찾아보기는 조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데이터 뉴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린 뉴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부의 상하수도 먹는 물의 상당 부분 데이터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부가 물 분야 예산 체계 개편에 보면 그린 뉴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2년 예산에는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 물포럼이니까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물 분야의 일자리가 환경부는 3.9 그러니까 4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깜깜이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환노위는 환경하고 노동이 같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4만 개 정도의 물 쪽의 그 일자리가 어떤 형태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좀 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상수, 하수, 먹는 물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들어갈 거고 그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도 그렇고 지금 정보 체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축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축적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사실은 목표인데 어디에 쓰는지는 사실은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무엇에 쓸지가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쌓여 있는 정보들을 이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무엇에 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가 돼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과학적인 기반 내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 부분 고급의 일자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실제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 공무원은 계속 순환할 거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데 공무원이 있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하수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인데 뭐 상당 부분 이거를 하기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수자원공사나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지방상수도를 관할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이거를 또 한다. 이게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린 뉴딜이 스마트화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린 뉴딜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환경부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온실가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탄소 중립이면 CO2에 대한 중립이 각 곳곳에서 좀 보여야 되거든요. 기업체에는 국가가 아리백 정도까지 해서 재생에너지 100%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공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쓸 건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하수처리장, 상수처리장, 그다음에 먹는 물 거기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나 기업체들한테는 너무 스트릭트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고 근데 공공은 그냥 어차피 뭐 세금 받아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이제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운영이 지금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세이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수하수에서 상당 부분 그 탈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세이빙할 것인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국가가 다른 가스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CO2 가스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만큼 줄일지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 이렇지 않을까. 스마트가 붙는다고 해서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이런 게 그린 뉴딜인 거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인천에서 뭐 깔따구 나오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스마트 붙이고 여기다가 센서 붙이고 해가지고 센서 뭐 한 1, 2년 쓰고 나면 또 센서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022년도 예산에는 상당 부분 좀 다른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대했던 건 통합 물관리로 하나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물순환입니다. 물의 순환이 되는 쪽으로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물의 순환이 이게 통합 물관리가 국토부가 오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순환이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환을 흘러가야 되는 랜드, 그러니까 땅이 사실은 또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분절되어 있는 물순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흘러서 빗물 관리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수 같은 경우도 이게 기후변화가 환경부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그리고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예측하기 힘든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각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나 팬데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지만 2022년도에 그린 뉴딜이 잘 환경부 예산에 녹아들었으면 좋겠고 국회 같은 경우는 환노위 차원에서 일자리와 그린 뉴딜이 같이 검토될 수 있는 방안도 의원님들께서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린 뉴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물순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정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다른 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이 혹시 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변재일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부 조정을 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게 있고 또 농업용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기타 타 부처에서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 아니면 사업 조정 문제 이런 것이 다양하게 한번 검증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한 내용 중에서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그 편성의 주체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환경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국회 물포럼 차원에서 하승재 총장님하고 우리 한무영 부회장님께서 어떤 시기로 이건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런 시기로 다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갖다가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기획재정부 예산실하고도 협의해가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진짜 그 실효성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정리돼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진 감사합니다. 환경부가 물관리 1호나라는 그런 수건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더 높고 또 할 일도 한층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루어진 물관리 1호나인 만큼 그 기대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기후변화의 큰 상황 속에서 안전한 물을 확보하고 또 식량을 작업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물은 꼭 필요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하고 확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보고 느낀 것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기후 양극화에 대한 위기 대응이 좀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뭄, 홍수, 집중호우, 또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역사적으로 가장 긴 장마가 있었죠. 가장 긴 장마, 가장 혹독한 가뭄, 또 가장 심각한 태풍,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응, 그리고 물산업 육상이랄지 물복지 실현, 또 국제적인 물 문제에 대응, 또 물의 어메니티 증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서 국민의 물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독고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물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통합 물관리 장기 비전을 만드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 물포럼 회장이신 변재열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분,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준비해 주신 하승재 국회 물포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국회 물포럼 제11차 토론회 통합 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성 회장님과 그다음 주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회 중에 김병욱 의원님과 이용빈 의원님께서도 계속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화면에 나오시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기다렸었는데 화면에는 안 나오시고 대신 이용빈 의원님께서는 토론회 시간 내내 계속 채팅으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빈 의원님, 네, 예,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물관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고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이제 특히 물관리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토론 내용 너무 좋았고요.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과 함께 잘 모시고 이 통합 물관리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국회의원님은 총 9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토론회에서 새로운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